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년 9개월 만인데 특검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무죄 확정 그리고 항소 포기의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최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서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고, 따라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2심에 이제 항소를 한 상태였는데 군검찰에선 항소를 이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에서 항소를 취소했습니다. 즉 1심 무죄를 확정짓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필 규정이고 만시지탄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23년 7월 19일 날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그것을 초동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 지금 특검의 저 브리핑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박정훈 대령은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예. 저는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브리핑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또 덧붙였냐면 우리가 영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특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에 우리가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덧붙였거든요. 예. 그걸로 봤을 때 아마 그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박 대령이 할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증거들이 확보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압력 이런 것들 지금 특검팀에서 상당히 많은 근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저는 믿음이 가는 브리핑이었다고 보고요. 향후 저도 빨리 결과가 나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국민들 특히나 유가족에게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늘 결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특검은 박정훈 공판 사건을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종섭 장관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매우 뻔뻔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고요. 사실 특검이 이렇게 판단한 정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경찰에 이첩이 된 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반발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인제야 특검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의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이종섭 장관은 본인이 이런 반발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당시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건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이 납득이 되세요? 우선적으로 특검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쉬움은 있는 거는 박정훈 대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볼 때 제가 알기로는 9명,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수색을 했던 사람부터 임성근 사단장까지 9명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사안을 봤을 때 그렇다면 9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휘체계 라인에 있는 사람,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그 박정훈 대령이 9명이라고 했는데 이 9명에 됐다고 그 수사를 했던 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수사 내용을 수사 기록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전 대령에 대해서 항명죄로 굳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크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불필요하게 논란을 좀 더 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그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원인이 있느냐,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 부분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도덕적으로 그쪽 지휘선상 라인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막상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또 예.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냥 놔뒀으면 자연스럽게 될 부분인데 저는 그 진실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항명죄로 기소를 해서 이렇게 분위기,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봤을 때 왜 박정훈 전 대령에 대해서 이렇게 예. 항명죄로 기소를 해서 이 사람을 재판을 받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크다 봅니다. 예,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 다시 한 번만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공판 사건을 군 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 취하할 권한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순직 해병 특검법 제6조를 보면 특검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도 이첩받아 수사 공소 유지를 하고 필요시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저 주장은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자, 김윤영 의원 발언권을 제가 30초 드리고 성춘 의원 30초 드리고 정리할게요.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외압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전제를 한 특검의 행위였다고 지적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저 발언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기한 사령관 또 약간의 신경의 변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본인이 지금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법정이나 국감장에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한 사령관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몸을 담았던 해병대를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스스로 밝히시길 바랍니다. 예. 임성근 전 사단장이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실질적 지시를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해병들 사이에 있는 누군가가 지휘 체계에 있는 누군가가 지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한 책임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분명 이 가슴까지 오는 가슴장화라도 신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를 생존한 장병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한 누군가의 압력 때문에 저 사람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전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좀 물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특검이 3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다룬 내용도 정말 방대합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전직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집사 게이트를 다뤘는데 김혜성 씨가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고 탄핵을 즈음해서 김혜성 씨가 베트남으로 나가서 안 돌아오고 있다.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뇌물 혐의가 적시가 돼 있고 또 공천 양보하라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고요. 박정훈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또 VIP 경로설의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전 사령관은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V1, V2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